요런 애들은 뭐 복잡하거나 어렵게 식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포트에서 쏙 뽑아서 바로 식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20cm 간격입니다. 이렇게 분다리로 해서 분을 떠서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제 사이즈는 지금 한 1m 내외입니다. 얘네들은 뿌리 활착만 되면은 아주 치고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땅만 얼지만 않으면은 연중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몸살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바로 활착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무를 죽게 내밀어 두는 또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새 레드팜 농장지기 나무 심는 나무꾼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울타리 시공하는 현장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시면은 뒤로 저희가 저 멀리 보이는 게 저수지고요. 아주 여기 전원주택들이 단지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이제 새로 입주하면서 정원을 많이들 가꾸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펜스라든가 철제 펜스라든가 또는 나무로 생 울타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들어가는 이 품종은 레드로빈 홍갓이라는 품종으로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그 품종으로 오늘 울타리를 이제 식재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쪽에 들어가는 울타리 식재하는 모습이랑 포트묘는 뭐 연중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죠. 몸살도 없고 조금 더 이제 식재하기도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식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랑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가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집터가 있습니다. 토목이 다 끝나면은요 울타리를 먼저 식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타리를 먼저 식재해 놓으면은 애들이 좀 더 빠르게 활착이 되고 성장도 또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 뒤부터 이렇게 해갖고 쭉 펜스로 이렇게 주택이 지금 자리를 잡아 있고요. 이쪽은 입구 쪽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포트묘가 있습니다. 이런 포트묘를 정원에 울타리용으로 식재를 하실 때에는 제가 한번 떼볼게요. 네, 이렇게 포트묘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뭐 복잡하거나 어렵게 식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골을 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돼 있는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도구가 있으면 좀 편하시고요. 없으면은 삽으로 조금씩 하셔도 되고, 이렇게 넣어봤을 경우 약간 묻힐 정도 한 5cm 정도는 이제 동절기에 식재를 하시면은 한 5cm 정도를 더 덮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하절기 여름 정도 하면은 그냥 여기에 맞춰서 흙을 덮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쭈루룩 파놓으시면은 구덩이를 이렇게 포트당 하나씩 하려면은 일이 더 힘들고, 이렇게 파다 보면 흙이 또 파놓은 자리로 자꾸 메꿔지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런 식으로 쭉 파놓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포트를 빼서 이제 포트에서 빼서 이제 식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물도 주는 겁니다. 물만 이렇게 흘려주시면은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한 물 2번 정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덮어주시면은 이제 식재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아까 골을 팠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트묘를 그 파놓았던 자리에다가 쪼르륵 놓으면서 간격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격이 혹시 안 맞더라도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그 파놓으신 자리에다가 포트묘를 갖다가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주시면은 한결 더 한 번에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골을 파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포트에서 쏙 뽑아서 바로 식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쭈루룩 이런 식으로 다 미리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쪽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심기도 편하고 간격도
다. 지금 여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20cm 간격입니다. 20cm 간격. 성인 한 뼘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 한 뼘 간격. 그러니까 1m에 5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식재 간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애들이 옆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차폐랑 방풍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간격이 막 30, 40 이렇게 넓게 가시면은 서로 채워지는 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또 이 상태에서 차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걸린다면은 그거는 뭐 2년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어요. 간격이 10cm, 20cm 더 늘어났으면 늘어날수록 그 차폐되는 시간은 같이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심으면은 애들이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서로 목대가 없거나 너무 이렇게 미식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 5m 이상 막 계속 키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허리나 가슴이나 뭐 키높이에서 대부분 이렇게 전지를 하시면서 키우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새순을 뻗고 막 이런 대로 양분이 많이 흠모가 되기 때문에 애들 목대도 뭐 500ml 생수병 정도 된다 하더라도 서로 뭐 붙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식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 2m 정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2m 정도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다리로 해서 다 분을 떠서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을 파놓고 그 다음에 그 골 속에다가 이걸 넣은 상태로 이제 흙을 덮어주고 물을 흘려주면은 애들이 그 물이 흐르면서 흙을 그대로 끌어당기고 바로 공국도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식재가 다 끝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다 보니까는 저희가 식재를 좀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디테일하게 못 찍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식재된 애들이 사이즈는 지금 한 1m 내외입니다. 1m가 안 넘어가는 그 내외 안쪽으로 돼 있는 요런 포트묘를 가지고 저희가 울타리를 식재를 했습니다. 한번 둘러보실까요? 에메랄드 그린이거든요. 에메랄드 그린 2m짜리인데 요것도 저희가 같이 식재를 했는데, 이렇게 공간이 다른 품종 수종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격을 좀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자라면서 막 가지도 뻗고 하다 보면 얘도 성장을 이렇게 수폭 성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미리 이렇게 좀 간격을 띄워주거나 방법도 있으니까는 그런 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쭉 해가지고 이쪽은 최종적인 높이는 여기 펜스 높이입니다. 철제 펜스 해서 집이 이 안에 들어와서 앉았을 때 거실에서 뷰를 봤을 때 저수지가 눈높이를 안 가리는 그런 높이로 최종적인 수고는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1m짜리로 해서 키우면은 같이 배도 차폐도 되면서 같이 클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요 펜스 높이까지 한 1m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키울 거기 때문에 요 1m 내외인 요 포트묘로 선정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또 아주 쌩쌩하고 짱짱 해가지고 튼실해요. 그리고 검검 묻어 있는 거는 지금 상토가 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쪽은 제가 좀 멀리서 찍을게요. 여기는 바로 앞에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저쪽 뭐 창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사생활 이런 부분에 조금 가림막을 좀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지금 저 높이까지 그냥 키울 겁니다. 뭐 2m고 3m고 그냥 아예 수벽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낮게 오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저기서 또 다시 낮아지거든요. 이런 용도로 해서 차폐를 한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셨던 포트면은 전부 다 2년생 기준이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노지에서 분다리로 저희가 캐온 겁니다. 분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본 3, 4년차 4년차 가까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제 엄지만 해요. 다 이 정도로. 역시 연차가 있으니까 애들이 성장세가 좋습니다. 키는 뭐
평균 2.0이고요. 2m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잘라서 일괄적으로 맞추면은, 얘네들은 뿌리 활착만 되면은 아주 치고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보이는 틈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차폐를 하기 때문에 앞에도 완벽하게 수벽으로 쫙 가려줄 거고, 그 다음에 방풍 효과 또한, 이게 입이 빽빽한 품종이다 보니까 저 밑에서 뭐 몰아쳐서 타고 올라오는 그런 바람들도 얘네들이 다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쭉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1m 내외의 안쪽인 애들로 식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코너에 이제 에메랄드 그린 2.0짜리 하나 포인트로 잡아줬고요. 이런 식으로 요 폭이 한 1m 20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1월입니다.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거든요. 식재 하실 때 참고하시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트묘는 이렇게 뭐 크게 계절에 상관없이 땅만 얼지만 않으면은 연중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뿌리를 그대로 포트 안에서 감고 있고 뭐 뿌리를 끊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몸살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바로 활착입니다. 여기 식재한 분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겨우내 땅속에서는 뿌리 활착이 끝나요. 그러면은 2월달부터 애들이 물이 올라와서 싹이 나오고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그냥 바로 성장해요. 그때 같이 성장. 근데 이걸 봄에 3월달 늦어도 땅이 풀리면은 늦설이 끝나고 3월달 내지는 4월달에 많이들 식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분다리 같은 경우는 뿌리 내리는데 잔뿌리 나오고 하는데 한두 달 걸려버려요. 그러면은 뭐 4월에 식재했으면 6월달, 3월에 식재했으면 5월달, 그 이후에 애들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봄 가뭄 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타이밍을 한번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한 계절 이상 1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굳이 지금 시점에 하는 거는, 겨울에는 애들이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애들이 동면기이고 휴면기이지만 뿌리는 활착이 이미 끝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뭐 이렇게 너무 추운 지역이면은 이제 봄에 식재하시는 게 안전하고 오히려 더 낫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경기도권까지는 가을 식재도 늦가을이어도 가능하다라는 거. 땅만 얼지 않고 그 다음에 첫서리만 이렇게 조심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 그 식재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포트묘는 웬만하면은 그 식재가 늦가을이든 초겨울이라도 식재가 가능한 지역이면은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식재하는 방법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없습니다. 다만 식재하시고 나서 물을 어떻게 잘 줬느냐, 그리고 식재 이후에 지금은 그렇게 물 관리에 이렇게 막 크게 걱정하시거나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계절이에요. 계절상 애들이 나무들이 물을 내리고 있는 시점이고, 이렇게 여름처럼 뭐 폭염이 있다든가 이래서 수분 증발량이 많아서, 그리고 수분 요구량이 많아서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식재하실 때 충분히 한두 번, 오늘 식재를 하셨으면 한 2번 정도는 물을 아주 흠뻑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후나 아니면 2, 3일 후에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만 하셔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심어놓고 물을 아예 안 주시고 날씨가 이렇다고 해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화면상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비가 온다고 해서 물을 안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나무를 죽게 내버려 두는 또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비가 아무리 어느 정도 와도요, 얘네들이 그냥 흘러버리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하지, 나무 심고 물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끌어당겨 가지고 흡착을 시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죽을 쓰듯이 해가지고 흡착이 돼야만이 뿌리 주변에 공국이 없어요. 그래야만이 서리가 왔을 때 그 빈 공간 타고 서리빨이 내려와 가지고 애들이 동해를 입거나 뭐 얼거나 이런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죽을 써 갖고 아예 흡착을 딱 시켜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활착도 조금 더 빠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동절기에 심으실 때는 약간 조금 더 깊게, 그 다음에 하절기 여름에 심으실 때는 그냥 그 높이에 맞춰서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가장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무 심을 때 거름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거든요. 거름 같은 경우는
식재 그 첫 해라든가 이 식재 바로 그 당시에는 영양제 뭐 거름 이런 거 웬만하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애들이 그냥 적응하고 뿌리 내리고 활착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지. 거기다 영양제를 준다든가 뭐 거름을 준다든가 이래 버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차라리 지금 11월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곧 12월인데 지금 식재하셨으면 그냥 내비 두시고 내년에 그냥 웃거름으로 우에서 거름을 이렇게 주셔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면은 그게 더 얘네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저에게 작은 힘과 격려를 주시는 의미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 레드팜 농장지기 나무심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아주 배산임수예요. 배산임수.